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네 번째 시간 관한열전의 안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은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었죠. 제나라 환공 때의 재상이었는데 관중이 죽고 난 뒤에 약 한 100년 뒤에 역시 제나라의 재상으로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500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영은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치가로서 이름은 영이고 자는 중, 시호는 평으로 보통 평중이라고 불리며 안자라고 하는 안자라고 존칭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름 뒤에 자를 넣는 것은 큰 사상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런 주로 이제 학문적인 스승 혹은 학파를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건데, 안영, 재상에게 안자라고 자자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영은 제나라의 영공, 장공, 경공, 이 3대에 걸쳐서 약 57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는데 2인자의 자리죠. 그런데 몸소 검소하게 생활했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서 관중과 더불어 훌륭한 재상으로 존숭되고 있습니다. 사기열전에서 그러면 안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주로 이제 생활이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안영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밥상을 검소하게 차렸고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정치, 재상으로서의 삶은 항상 신중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고 권력의 위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취한 강직한 인물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명의 왕을 모시는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이 권력 지향적이구나, 굉장히 상대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마천은 굳이 그가 장공의 예, 뒤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장공의 예를 들어서 그가 강직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라도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아마 이제 관중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중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의치국, 그러니까 어짐과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보통 부국강병의 재상들은 주로 법가적인 이데올로기를 많이 가져오는데, 법가가 같지 않는, 오히려 이제 좀 육아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그런 통치 철학을 갖고 있었다. 나라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행복과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상으로 있으면서 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형벌의 어떤 정도를 경감해야 된다. 가볍게 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일의 결정에 있어서 백성의 안위가 우선 고려돼야 된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재상, 관중도 사실은 관자라고 불렸는데, 재상에 있으면서 학자들이나 어떤 사상가들에게 붙이는 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관중도 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관자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안자 역시 안자춘추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대부분의 고대 기록들이 그렇지만 안영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안영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남긴 글을 후세 사람들이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자춘추 총 8권이고 21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동석 선생님이 그 안자춘추를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안자춘추를 완역해서 주석까지 붙여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약 200여 개의 그 안영과 관련된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남귤 북지 되게 유명한 고사성어인데, 안영이 이제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초나라 왕이 안영을 조금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마침 그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마침 제나라 사람으로서 초나라에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안영 앞에서 너희 제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무도하냐, 이렇게 이제 꾸짖으면서 벌을 주려고 하죠. 그때 안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쪽의 귤이 북쪽에 와서 심으면 그것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나라 사람 원래 굉장히 착하고 선한데 저 사람이 초나라의 이 척박하고 무도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꼬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귤북지라고 하는 고사가 이제 안자춘추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임금들과 재상, 제2인자로서의 재상의 어떤 처신, 이런 문제에 대한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를 하면, 어느 날 경공이 이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재상인 안영의 집에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큰 소리로 자기가 술을 한 잔 더 해야 되겠으니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죠. 그때 안영이 재상이라는 것은 조정에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재상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늦은 밤 사가에서 술상 심부름을 하는 것은 재상의 역할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이것이 이제 그 안자의 어떤 조정이나 임금, 재상의 직을 수행하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공과의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공 때 이제 마지막 안자가 모셨던 임금인데, 경공이 어느 날 이제 남쪽 지역을 순방하고 이렇게 순행을 하고 있을 때 안자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경공이 급히 이제 수레를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나 이 수레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수레에서 내려서 뛰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서너 차례 반복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정말 존경받는 재상, 정말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임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안자춘추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기열전에서 월석보라는 사람과 일화가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관중 이야기를 할 때 아라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마천이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역시 이제 이 안영의 이야기에서도 그 아라줌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어진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던 월석보라는 사람이 어쩌다 죄인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 그의 인품과 생활로 비추어 볼 때 분명히 그가 죄인이 된 것은 뭔가 착오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근데 당시 이제 죄인들은 대부분 이제 노역형입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나 배수로 보수 등의 동원이 되곤 했는데, 어느 날 안영이 수레를 타고 지나는데 월석보가 노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레에서 내려서 자신의 수레를 끄는 말 중에 한 마리를 풀어서 보석금으로 지불을 하고 그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레를 타고 집에 오죠. 그런데 집에 도착한 안영은 월석보를 손님이 머무는 방에 머물도록 하고요. 뭐 어떤 인사나 뭐 이후에 어떤 약속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내실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자 월석보가 사람을 시켜서 자신은 이제 떠나겠다라는 뜻을 전하죠. 이때 안영이 굉장히 놀라서,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가두었을 때 나는 당신을 알아보고 이렇게 보석으로 풀어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제 월석보가 한 이야기가 사기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석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감추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자에게는 그 품은 뜻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제가 죄인의 몸일 때 옥리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께서는 어질고 현명하셔서 보석금까지 내어 저를 구해주었으니 이는 저를 알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주면서 예를 갖추지 않는다면 진실로 죄인의 몸으로 있는 것이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안영이 급히 사과를 하고 그를 빈객으로 아주 극진히 모셨다, 이런 이야기가 열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공감 능력과 관점,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감 능력과 관점 이동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영이 월석보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고 하는 이때 안영은 장공이라는 임금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장공은 그 선제인 영공과 달리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안영이 여러 차례 충언을 했더니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하죠.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임금과의 갈등이 재상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위기인데, 아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도, 진심을 갖고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는 자도 상대에 따라서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의 어떤 처지와 경험이
월석보에 대한 동정과 공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공감 능력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공감 능력은 지금 그 안영의 예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 이동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관점 이동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처지, 그의 의도, 뭐 신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입장으로 이동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 다시 말하면 직관적인 그런 어떤 능력,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과 관점 이동 능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지 타인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월석보와의 관계에서 안영이 처음에 실수한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공감 능력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가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월석보의 이야기를 듣고 안영이 이후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알아줌, 이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삶에서 신의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사기 열전에 아까 그 장공과 안영이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영이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간신 무리들, 그 다음에 뭐 임금이 무도하니까 허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최저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장공을 시해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그 고향에서 들은 안영이 급히 수레를 타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저의,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장공을 시해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장공의 시신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죠. 이것은 그 안영의 이런 행동은 그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지만 그는 신하로서의 어떤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이게 사마천의 기록입니다.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이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이제 장공이 죽고 나서 나중에 경공이 다시 집권을 했을 때 안영이 다시 재상이 되는데, 초나라와 외교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죠. 그때 안영이 가서 직접 사신으로 가서 그걸 잘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너무 기쁜 나머지 경공이 그를 치하하기 위해서 또다시 안영의 집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임금이 궁에서 그를 불러서 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릴 틈이 없었죠. 그래서 경공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공은 그때 이제 같이 술상을 차려서 먹으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때 이제 경공이 안영의 아내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 아내가 너무 추하오. 과인의 딸을 줄 테니, 젊은 딸을 줄 테니 아내로 삼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경공에게 안영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 와서 남자를 성심성의를 다해 섬기는 것은 훗날 늙어서 보기 싫어지더라도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믿음 때문입니다. 신의 아내가 비록 늙고 보기 싫으나 신은 아내에게 그런 부탁과 믿음에 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동고동락한 아내를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고, 근데 이 일화에서 얘기하는 건 신의라는 거죠. 그래서 장공을 애도했던 것이나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였던 이런 신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마초는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결과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에 대한 이제 사마천의 생각, 사기 열전에 안영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기록한 사마천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사기 열전에 오늘날 안영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 마부가 되어도 좋을 만큼 그를 흠모한다. 이게 이 표현이 사마천의 생각입니다. 간단하죠. 이 이야기는 진심으로 타인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지도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국인들이 자신의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영을 꼽습니다. 사마천의 이야기대로 시간과 공간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백성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공감하려고 했던 그런 안영의 지도자상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안영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